자, 어차피 여러분 내신 수업은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느낌으로 내신 수업이 갈 거예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요, 요즘은 어차피 선생님들도 다들 이런 수능형으로 내. 완전히 생 내신, 뭐 여기다가 예를 들면 얘는 어떤 내신 문제들이 있었냐, 이런 걸 빈칸을 뚫어 쓰라고 나와. 그거 언제적이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모님적 시험이야. 그런 내신은 없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첫 번째, 고전 작품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소리 나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속발음을 해서요, 현대 국어와 비교 추론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이나 한자어를 생각해보시고. 자, 두 번째, 아주 전형적 주제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조선개국의 정당성 정도로, 또는 그 시절에는 임금님한테 충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금님 충성, 이 정도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모든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야. 항상 상황 반응이야.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 인간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라는 거는 오감 자극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갈등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보통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건 어떤 태도로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딱 이거 항상 정리하시면서 느낌 잡아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를 볼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면 일세, 꽃 좋고 열매가 많대요. 그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메고 꽃 좋고 열대도 많대. 샘이 깊은 물은 가음에 아니 그치고 내가 이러 바다에 간대. 그럼 봐봐, 이제 이게 문학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뿌리 깊은 나무가 뭘까? 말 그대로 뿌리가 깊은 나무겠지만, 아하, 이거는 일종의 국가 같은 거구나. 녹색으로 쓸게요. 내신 약간 스타일로. 나무는 일종의 국가 같은 거예요. 또는 물도 국가 같은 거예요. 혹은 국가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혹은 개국 이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뿌리가 깊은 또는 샘이 깊은, 되게 근본이 단단하면 바람 같은 시련에도 버틸 수 있죠. 가뭄 같은 시련에도 버틸 수 있죠.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 아, 창대해지겠죠. 내가 이런 바다에까지 갈 수 있는 미래가 밝겠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천세전에, 그러니까 뭐 천년 전이든 혹은 뭐 세대라고 치면 보통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 세대니까, 그런 천세전에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뭐겠어? 이거는 그만큼 오래전에, 녹색으로 할게요.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그 시간이라는 건요, 정당성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간도라는 땅에서 생활을 했고 살아왔기 때문에 간도에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흔적이 있어. 근데 그게 만약에 2000년이 지속됐고 지금까지 지속됐다가 일제 한번 뺏겼다가 다시 해방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간 얘기를 통해서 정당성 부여하고 있는 거야. 그 개국의 정당성 부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성신. 그러니까 성스러울 성자의 귀신 신자인데 주석을 보니까 이거는 위대한 조상이라고 되어 있고, 야, 위대한 조상이 있더라도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 조상이 그렇게 위대해도 후손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천근민 하셔야, 누구 들으란 얘기죠. 경천근민 하셔야 더욱 굳을 거다. 후손들아 잘해라. 자, 그리고 봐. 임금아 또는 임금하 부르는 거예요. 녹색으로 돈호법 불렀으니까. 임금님 불렀어. 아소서 좀 알고 계십시오. 간언한 거죠. 낙수에 사냥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주석을 보니까 고사인용이야.
그 고사를 받던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정사는 밟히지 않고 사냥, 놀이만 즐겼어. 그래 폐유가 된다. 그 여기 뭐예요? 고사 인용을 통해서 간언하고.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장에서는 국가 성립에 있어서의 중요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125장의 첫 수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 이 두 수는 후대 임금들에게 권계, 간언을 미리 해놓는 거죠. 너희 똑바로 안 하면 고사에서 보다시피 너희 권력 다 잃고 나라도 망하고 작살나니까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막 쓰는 것도 중요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맥락은 설명을 드렸어요. 개국을 했고 그러면 새로운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후대 임금들 똑바로 하세요라는 거 미리 정해놔야 사고 안 터지기 전에, 사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단속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좀 이따 캡처해서 필기 드릴게요. 강홍. 그러면 배경이자 상황은 자연이야. 그리고 두 번째, 봄이 왔고요, 여름이 왔고요, 가을이 왔고요, 겨울이 왔어요. 그럼 전부 다 뭐냐면 상황이, 이 작품은 자연의 계절이 온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봅시다. 흥이 난다. 좋다는 얘기. 두 번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심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한가하다, 그래서 좋은데? 라고 본 것 같아. 심심보다는 한가하다, 그래서 좋은데 정도. 고기마다 살쪄 있다. 그럼 뭐라도 잡아도 좋잖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눈이 많이 왔어요. 자, 그럼 1수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 강호의 봄이 들었고 흥이 나. 탕료개변 금리런하고 안주이다. 보니까 술에 안주를 먹고 있어. 야, 이것도 옛날 사람, 요즘도 진짜 술안주 하기가 쉽지가 않아.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옛날 사람들일 때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훨씬 최고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술 먹고 안주 먹고 이렇게 좋은 거를, 흥을 즐기는 거를 풍류라고 해.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것도, 이 몸이 이렇게 좋은 것도 우리 임금님 덕분이에요. 영군주장. 충성하고 끝난 거죠. 이거 한자어로 충자야. 자, 강호 여름이 드니 일이 없어. 한가해. 강파에 보내는 바람이로다. 야, 여름에 더운데 바람 부니까 시원하잖아. 시원해서 참 좋네. 임금님 덕분이에요. 라고 끝난 거고. 충성으로 끝난 거고. 역시. 가을이 드니까 고기마다 살쪄 있고 수확하기도 좋네. 고기나 잡가 얼마나 좋다.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임금님 덕분이요. 충성. 아이고, 눈이 많이 왔어. 그런데 내가 삿갓을 빗기 쓰고 뉴욕을 옷을 삼아. 그런데 겨울인데도 내가 춥지 않네. 결국에는 임금님 덕분이요. 충성. 끝. 이런 느낌이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 자연과 계절을 좋다. 근데 좋은 것도 결국에는 임금님 덕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내신 대비고 고1, 2 수업이라서 자세히 적어드렸지만 수능에서는 딱 이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답은 다 나와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수능에서 이 정도 느낌 잡아주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됐죠? 자, 바로 문제 풀게요. 필기는 좀 이따가 캡처해서 출력해드릴 거고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하시고.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장의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가지 사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장에 나와 있는 게 두 개였잖아. 뿌리 깊은 나무랑 샘이 깊은 물. 그렇죠?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를 표출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들어갔고. 2번 선지. 종결 의미가 달라졌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이거 완전 내신 스타일이고. 3번 선지. 이 장과 달리 125장은 전원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자, 봐봐. 전다라는 말의 수신자야. 무슨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자예요. 청자. 그러니까 얘는 청자가 명시적이냐는 개념어고, 좀 이따가 내신 풀듯이 좁히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 125장과 달리 이 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 어감을 살리고 있다. 이것도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5번 선지.
자연현상과 인간 삶의 대조야?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 잘 들어.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조라는 거는 차이점 밝히는 거예요. 차이점. 그러면 비교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통점이고요. 공통점 메인이고 차이점도 일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차이점 중심으로 밝히는 걸 대조, 공통점 중심으로 밝히는 걸 비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얘는 자연을 바탕으로 우리 너희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도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5번 틀렸겠죠.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래서 수능 스타일은요. 내신도 그런데 이렇게 주제와 주제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구조, 전개 방식 개념 같은 거를 정리해 주시면 이게 정답 확률이 얘기했었죠. 이게 87%야 정답 확률이. 얘네들 위주로 털어주는 게 연습이 훨씬 편하게 될 거고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도 지금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주제 구조로 그래도 정답이 나올 확률이 보통 60%는 되기 때문에 다른 선지 하나하나 막 지금 봐봐. 이번 선지에 종결함이 있나? 이번 선지에 뭐가 있나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주제 구조로 싹 털었을 때 5번이 제일 의심되네 좁히고 가는 게 훨씬 정답률이나 시간에서 이득이라는 거야. 왜? 쓸데없는 선지에서 시간을 안 쓰니까. 쓸데없는 선지에서 어그로가 안 끌리니까. 그래도 지금 약간 내신 스타일로 잠깐 정리해드려야 되는 이런 녹색 개념어들은 수능형으로 문제 풀고 나서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잘 들어. 지금은 수능형 느낌으로 푸는 거야. 자, 이 필기 전부 다 내신이야. 녹색 필기 전부 다 내신이야. 파란색 수능이야. 수능 느낌으로 먼저 풀어드리고 나중에 내신 스타일로 개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갑시다. 41번. 나이가 있으니까 창작을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건데 일수 사수의 공통적으로 반영된 걸 찾아보래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제가 아까 그리고 세모랑 동그라미 다 친 거 보였을 거야. 무슨 얘기 보이죠? 강호의 봄이 들었다. 배경 세팅을 했잖아. 그래서 상황 세팅이 뭐였냐면 자연이라는 공간 배경과 사계절이라는 시간 배경을 세팅해 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용이 1번 기억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각 초장의 후반부에는 내면적 감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흥은 있었던 것 같다. 즉 정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물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인해 봅시다. 자, 디귿. 각수의 종장에는 주변 자연 풍광의 묘사, 내가 들기엔 삶의 모습, 풍광 묘사가 있었던 것 같기도 없었던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그렇죠. 정답. 왜? 이게 주제잖아. 주제 뭐였는데? 역구는 임금님 덕분이라고. 정답은 기억, 리을, 끝. 일 거고 선생님 디귿 같은 게 불안한데요? 들어가서 좁히고 확인해 보시면 보일 겁니다. 이런 거 확인하는 건 약간 내신 스타일이거든.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넘어가서 42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해 보겠대. 용별천가의 세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등 정책 목적을 왕명에 따라 신화 창작한 공주인의 연예계 작품이고 강호사시관은 전개를 떠난 좀 나와 있는데 잘 봐봐.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봐. 지금 이게 상황이자 배경이에요. 세왕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제는 뭐라고? 송축. 송축이라는 거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너희 똑바로 해 라고 일종의 충고를 하거나.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요? 정치적 목적이 주제라는 거야. 강호사시관은요. 자, 주체가 누구야? 선비. 근데 이 주체의 상황은 뭐예요? 정치를 떠났어. 그럼 봐봐. 얘네도 평생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은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퇴에서의 삶이니까 행복하고 좋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뭐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대부였고 이 사대부들은 수신, 몸을 수양하고, 그러니까 유교라는 또는 불교라는 것들이 동양권은 전부 다 수양을 중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양. 그 다음에 관직 수양을 해야 돼. 즉 뭐라? 선비와 신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비는 뭐라고요? 자기 수양이야. 신하는 뭐라고요? 임금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왕조송축이다 보기 내용이 있었고요. 역시 왕에 대한 관계, 정치적 의식 보기 내용이 있었고요. 역시 임금님 덕분이요 보기 내용 바탕으로 정치적. 정답은 4번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줄게. 지금 사이에서 고뇌한다는 건 내적 갈등이에요.
얘는 일단 내적 갈등이 없어. 잘 들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관직에 나가면 임금님한테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관료잖아요. 두 번째, 내가 자연에 있으면 자기 수양을 할 수 있고 자연 친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사실은 둘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인 거지. 내가 지금 현재 도성에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왕궁에 있으면 이렇게 사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자연에 있으면 이렇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냐 이거냐를 항상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맞는 선지인데 이 사람은 이미 지금 다 자연 친화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느끼는 흥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흥도 임금님 덕분이야. 정답은 4번 어떤 느낌인지 보셨을 겁니다. 자, 필기도 잘 하시고